AP통신의 기사를 받아 전 세계의 언론들은 현재 한국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자국에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헤드라인은 대유행의 부활로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사들은 불과 몇 주 전 한국은 대유행에 대한 방역을 완화하고 학교 개학을 시작하였을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현재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이 두 번째 물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사회적 여파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완화에 나서자마자 곧바로 재확산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쿠팡, 이태원 클럽, 그리고 리치웨이라는 방문 판매 업체 등의 사례를 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확진자들이 잘 치료를 받아 회복을 하는 숫자가 늘고 확진자는 줄어들던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한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던 국가들은 모두 우려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영국의 데일리 메일도 서울 지역의 감염률이 상승하여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제2파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ABC 뉴스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격리를 해제하자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보도하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는 텍사스, 엘라베마 및 플로리다주에서도 제2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미국만의 일도 아닙니다. 중국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고자 했던 베이징에서마저 확진자가 나와 시장이 폐쇄되어 버렸음을 블룸버그가 전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블룸버그는 한국에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유행을 진압한 한국, 제2의 물결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 기사는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세계 최고의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으나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불가피해진 제2의 물결을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습득한 클러스터의 교훈을 이용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대량의 테스트 및 추적 격리로 대유행을 진압했던 한국은 날씨가 서늘해지는 가을에 예상되는 제2파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대해서도 최근 클럽, 유통센터 등의 폭발적인 확산을 통제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강화된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클럽이나 체육관 등에서의 출입 등록제 도입,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추적 및 건강 모니터링 전화 앱, 공원이나 지하철 등의 마스크 자판기 설치 등의 조치로 대비를 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대유행 억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사회 봉쇄 없이 개방되어 있기에 현재 폐쇄 상태로부터 돌아오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현재의 감염을 종식시키려는 전략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로드맵이라면서 효과적인 백신이 없는 한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제2파는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한 서울대 보건정책관리학과 김윤 교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한국은 성공적으로 나라의 개방 상태를 유지해왔고 대규모 발병과 싸울 수 있는 검증된 도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 안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방심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에 주목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제2의 물결이 닥칠 경우 폐쇄 등의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가을에 감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공급품과 의료 장비를 비축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물결에 대해 불가역이라고 경고했음도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사는 이전 메르스 퇴치 상황에 전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이었던 김우주 고려대 병원 교수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가을에 문을 잠그거나 모두 집에 있게 해야 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까지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간신히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전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확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우리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중 일부는 분명 방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사실인 것입니다. BK 뉴스 브리핑 제작진 중 한 명은 오늘 엘리베이터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이 탑승하였는데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음이 매우 충격이었다는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4명 중 1명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4명 중 누군가를 직접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K-방역을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들이 그 출발점이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높은 시민의식으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따라준 우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K-방역의 주역은 정부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2파를 두려워하며 그 어느 때보다 초긴장한 상태로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중 누군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방역도 안 하고 있을 정도로 방심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방역 모델이자 미래를 보여준다는 한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의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이 더운 날 마스크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고통임은 분명합니다. 시원한 냉방이 보장되는 밀폐된 실내 공간으로 사람이 몰릴 수도 있고 마스크 착용의 미흡함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개개인의 자그마한 방심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음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보다 어쩌면 더 하나가 되어야 할 시기이며 그런 노력을 통해 다가올 제2파 또한 완벽히 극복해내어 제2파를 가장 멋지게 이겨낸 전 세계 최고의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우리도 한국을 모방하여 이겨내자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 외신들의 톱 기사로 도배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